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여인, 장희빈. 미천한 궁녀의 신분으로 왕의 지극한 총애를 받아 왕비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사약을 받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만을 좇았던 냉혹한 악녀로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격변하는 조선 정치의 한복판에서 어쩔 수 없이 희생양이 되었던 한 인간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역사의 엇갈린 평가 속에 가려진 그녀의 진실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저희는 조선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극적인 삶과 죽음을 통해 왕실의 은밀한 비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암투, 그리고 인간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 개인의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었는지 그 긴박한 순간들을 따라가며 역사적 사건의 흥미로운 이면을 함께 탐구해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로맨스를 넘어 권력의 속성과 인간 본연의 모습을 통찰하게 해줄 겁니다. 이야기는 17세기 후반 조선의 19대 왕 숙종이 즉위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숙종은 비록 세상 물정에 익숙지 않은 소년이었을지라도 그 누구보다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려는 불타는 의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효종과 아버지 현종 시대를 거치며 점차 약해진 왕실의 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당쟁에 휘둘리지 않는 오직 왕만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죠. 그의 눈빛에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주의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앞길에는 늘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대를 이을 후사 문제였죠. 당시 숙종에게는 인경왕후 김씨와 인현왕후 민씨 두 분의 왕비가 있었지만 오랫동안 왕실의 혈통을 이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를 넘어 강력한 왕권을 꿈꾸던 숙종에게는 큰 정치적 부담이자 약점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후계자가 없다는 불안감은 언제든 궁궐을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란의 불씨와 같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에 운명처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래 역관 집안 출신으로 신분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았지만 빼어난 미모와 비상한 지성을 겸비했던 궁녀 장옥정이었죠. 그녀는 궁궐의 한편에서 조용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지내고 있었지만 숙종의 시선에는 그 어떤 여인보다도 특별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답답하고 엄숙한 궁중 생활 속에서 장옥정은 숙종에게 새로운 활력과 예상치 못한 위안을 선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메마른 대지에 한 줄기 시원한 비가 내리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숙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장옥정은 곧 특별상궁의 자리에 오르며 왕의 지극한 총애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미천한 신분의 한 궁녀가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궁궐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미묘하면서도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단순히 한 여인이 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되어 오던 왕실의 권력 구도에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왕의 선택은 곧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는 서막이었고 앞으로 어떤 격변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셈이죠. 왕의 마음을 얻은 장옥정의 등장은 그저 한 여인의 행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견고히 뿌리내린 왕실의 권력 지형도를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서막이었죠. 숙종은 강력한 왕권을 꿈꾸는 군주였기에 예척이나 신하들의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자신만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장옥정은 숙종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켜줄 강력한 도구이자 기존 세력을 견제할 새로운 지지 세력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로 비쳤을 겁니다. 숙종은 장옥정을 통해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 민씨와 그를 지지하는 서인 세력에 은근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장옥정을 둘러싼 소문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녀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인현왕후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숙종은 자신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었지만 서인들은 왕실의 전통과 법도를 내세우며 왕의 독주를 견제하려 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장옥정은 숙종에게 낡은 권력 판도를 뒤엎고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결국 숙종은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립니다. 이른바 환국이라 불리는 대규모 숙청 작업을 단행하며 서인 세력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남인 세력으로 채워 넣었죠. 궁궐은 하루아침에 피바람이 불었고 많은 서인 대신들이 유배를 가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인현왕후는 결국 폐위되어 정들었던 궁 밖으로 쓸쓸히 쫓겨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슬픔과 안타까움 속에 폐위된 왕비의 행렬을 지켜봤다고 전해지죠. 반면 장옥정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특별상궁을 넘어 희빈의 자리에 올랐고 마침내 인현왕후가 떠난 빈자리에 오르며 조선의 국모, 즉 왕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미천한 신분의 궁녀가 왕비가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이죠. 왕비가 된 장희빈은 곧 아들 이윤, 훗날 경종을 낳으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왕실의 오랜 수건이었던 후계자 문제를 해결하자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숙종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을 바로 원자로 책봉하고 나아가 세자로 삼으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왕권 강화와 장희빈의 입지를 동시에 다지려는 숙종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죠.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거대한 파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남인 세력은 장희빈의 아들 세자 책봉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여전히 궁궐 안팎에 남아있던 서인 세력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특히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은 어린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강하게 간언했죠. 그러나 숙종은 이런 것엔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뜻을 굳건히 관철시켰습니다. 이때부터 장희빈의 권력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세자가 되고 자신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자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은 물론 심지어 숙종의 총애를 받는 다른 후궁들까지 견제하며 궁궐 안에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었죠. 권력의 정점에서 그녀는 그 누구도 자신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욕망과 오만은 오히려 그녀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숙종의 마음마저 흔들리게 만들었으니까요. 왕의 마음이 한번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장희빈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숙종은 장희빈의 지나친 오만과 권력 남용에 점차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되고 왕비의 자리에 오르자 과거의 겸손함을 잃고 궁궐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 들었죠. 심지어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료들은 물론 숙종이 총애하던 다른 후궁들까지 가혹하게 대하며 숙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장희빈의 무리한 행동은 숙종의 마음을 인현왕후에게로 다시 돌리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지만 여전히 많은 백성과 신하들이 인현왕후를 그리워하고 그녀의 보기를 염원하고 있었죠. 숙종은 이러한 민심의 흐름과 장희빈의 실책을 예의주시하며 새로운 판을 치밀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역사에 기록된 갑술한국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대변동의 서막이었죠. 숙종은 마치 거대한 파도를 뒤집듯 한순간에 남인 세력을 몰아내고 서인 세력을 다시 등용하며 궁중의 권력 구도를 순식간에 뒤바꿔버린 것입니다. 이 환국을 통해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폐위의 아픔을 딛고 다시 궁궐로 돌아오는 인현왕후의 모습은 당시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녀의 보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귀환을 넘어 무너졌던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상징적인 사건처럼 받아들여졌으니까요.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장희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의 과도한 오만과 돌이킬 수 없는 실책들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주술 행위를 했다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한때 왕의 절대적인 사랑을 독차지하며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죠. 사약을 받는 장희빈의 마지막 모습은 단순한 악녀의 최후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덧없는 욕망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죽음은 궁중의 오랜 암투에 잠시나마 종지부를 찍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장희빈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이 모든 격변을 겪으며 왕권 강화를 위한 더욱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의 비극적인 갈등을 통해 후궁소생이 왕비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왕실의 혼란과 정치적 파장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하여 그는 앞으로는 후궁소생의 여인은 절대로 왕비로 책봉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교지를 반포했습니다. 이 교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이후 조선 왕실의 중요한 통치 원칙이자 왕권 안정의 핵심 기제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죠. 숙종은 자신의 뜻대로 신하들을 갈아치우고 때로는 왕비까지 교체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며 왕권을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장희빈의 등극과 몰락, 그리고 인현왕후의 복위는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장희빈은 숙종의 절대 왕권 확립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비극적인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궁중치정극이 아닌 권력의 냉혹한 속성과 그 안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화와도 같은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장희빈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는 점차 초심을 잃고 오만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의 총애를 등에 업고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 이후 그녀의 행동은 이전과는 사뭇 달랐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아들 경종을 굳건히 세자로 만들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본래 왕비가 된 후궁은 친정과의 연을 끊고 오직 왕실의 일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 조선의 불문율이었지만 그녀는 친정 식구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권력 남용을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끔찍한 주술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불경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장희빈의 거침없는 행보는 숙종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아무리 총애하던 여인이라 할지라도 왕실의 안정과 왕권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숙종은 다시금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결국 숙종은 장희빈에게 등을 돌리고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왕비의 자리로 복위시키는 결단을 내립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단순한 한 여인의 귀환을 넘어 무너졌던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려는 숙종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정치적 메시지였죠. 백성들은 폐위된 인현왕후가 궁 밖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고 그녀의 복위를 진심으로 염원했습니다. 그러한 민심을 읽어낸 숙종의 선택은 왕실의 권위를 다시금 확고히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희빈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된 그녀는 이전의 오만함과 권력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자 숙종은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질서와 자신의 통치 이념을 위해 숙종은 결국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리는 비정한 결정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는 사랑하는 여인을 잃는 고통스러운 선택이었겠지만 왕으로서의 책임과 냉철한 판단이 우선시된 결과였죠.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천한 궁녀에서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한 여인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악녀의 최후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휘둘리다가 결국 좌초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화와도 같았을 겁니다. 숙종은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 이 모든 경랑을 겪으며 왕실의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후궁소생의 여인이 왕비가 될 경우 왕실에 얼마나 큰 혼란과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앞으로는 후궁소생의 여인은 절대로 왕비로 책봉할 수 없다는 강력한 교지를 반포했습니다. 이 교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이후 조선왕실의 중요한 통치 원칙이자 왕권 안정의 핵심 기제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됩니다. 숙종은 자신의 뜻대로 신하들을 갈아치우고 때로는 왕비까지 교체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이며 왕권을 그 어떤 세력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장희빈의 등극과 몰락, 그리고 인현왕후의 복위는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일련의 정치적 과정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장희빈은 숙종의 절대 왕권 확립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멸로 이끌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과 죽음은 단순한 궁중치정극이 아닌 권력의 냉혹한 속성과 그 안에서 고뇌했던 한 인간의 비극적인 초상화와도 같은 것이죠. 장희빈의 비극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권력 다툼과 선택의 순간에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숙종이 내린 후궁소생의 왕비금지라는 특이한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숙종 시대의 이러한 격변은 이후 영조와 정조 시대를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